영국에서는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다라는 페어윌이라는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는 건데요. 그 시작은 유언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또 1인 가구처럼 혼자 사는 삶, 또한 장래 문화 이런 것들이 급속히 변하는 시점에 영국에서 나타난 페어윌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 서비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페어윌은요, 스마트 기술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가지고 세상이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이런 신념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산업 구분을 보면 법률, 기술 그리고 장례 서비스라고 규명이 되어 있고요. 2015년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페어윌은 유언장부터 장례식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죽음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도 보시면 위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과 전화번호 두 가지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유언장을 써주는 것, 그리고 유언을 하게 됐을 때 재산 문제가 있는데 상속세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유언을 검인해 주는 것, 또한 장례식 하는 이 세 가지를 핵심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질문에 온라인의 경우에 답을 하면은 전문가가 거기서 검색, 검토를 해주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집에서 인쇄하고 서명하는 이런 식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좀 늘어나게 되죠. 전문가에게 전화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당신의 의지에 더 복잡한 소원들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받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영국의 유언장의 약 10분의 1을 이 회사에서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유언장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무려 저도 찾아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핵심되는 정보들을 잘 정리해놨고 또 심플하게 정리한 것을 봐서 이 회사가 기술 정보 회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언 가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이드에는 여러 가지 핵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나타냈는데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뭐 부를 나눠서 나타내 있고요. 또 두 번째 검인이라는 것도 그 용어부터 정리하면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인은 검인 부여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은행, 토지, 등기소 및 기타 조직의 기하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법적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인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영국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10,000파운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이상인 경우에 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특히 공유산에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공동, 즉 남편이나 부인 이렇게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검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인을 위해서 필수 검인과 검인 완료 서비스가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필수 검인은 그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이나 복잡한 자산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서비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검인의 경우에도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인을 배달하는 아주 단순한 작동 원리로 되어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재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고 검인을 받고 또 재산을 분류해서 세금과 빚을 갚고 생명보험금을 청구한다든지 수혜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양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걸쳐서 짧게는 3개월에서 약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산의 규모에 따라서 검인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그 단순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약 595 파운드를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1,045 파운드의 돈을 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도 자산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 또 우리 전체 자산의 규모가 뭐 대략 10억, 12억 정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비스와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래 가이드가 또 있는데요. 세 번째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추정으로는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민에 대한 게 따라오게 되고 또 나아가서 장례까지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례식은 크게 영국에 있어서는요, 직접 장례를 했을 때, 즉 직접 화장을 신청했을 때의 비용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의 약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국 전체의 평균 장례 비용의 5분의 1 정도로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떠한 장례식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장례식 채비라고 협동조합인데요. 여기서는 장례식을 굉장히 뜻깊게 하는 데 의미를 두고 거품이 쓸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협동조합에서 검증을 해줌으로써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 지원 서비스를 보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금 급진적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즉 어머니가 공식적인 장례식을 치러하셨을 텐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에서 가족 소풍을 하고 어머니를 기우기 위해 와인 한 잔을 모셨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에 아주 간소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는 당사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조 서비스를 들죠. 그래서 대략 한 500만 원부터 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비용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신에 대한 화장하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끝낼 수 있는 상조의 범위가, 우리는 장례식에 모여서 사람들의 식사 비용, 장례식장 비용 이런 것들을 뺀 단순히 화장을 하고 그것을 최적화해서 나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약 1,450 파운드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화장하는 장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고, 또 가격, 지금 세팅한 가격으로 장례 화장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상조에 가입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가족들과 남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본인이 계획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1인 가구, 또 이전과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에 더욱더 이런 쪽에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요, 페어윌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50개 자선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 자선단체를 통해서 협력된 곳에 약속한 기부금이 되겠죠. 그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 2억 6천만 파운드 이상 약속된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규모와 연관이 돼 있겠지만 서비스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자선단체와 연결한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법적인 부분도 물론 법무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로펌 같은 데랑 연결해서 자문을 받는, 그래서 혼자만의 페어윌의 회사가 아니라 같이 자선단체나 법조 이런 쪽에 연결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씁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언장 서비스가 더욱더 활성화됐다.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유언에 대한 수요가 평소보다 12배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직접 화장에 대한 수요도 30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슬픈 그러나 또 현실적인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의 시작, 영국에서 이것을 IT 기술과 특히 이제 법적인 조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온라인과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재산을 해결해 주는 부분, 나아가서 장래까지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서비스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코로나라든지 1인 가구 장래 문화의 전체적인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이러한 웰다잉의 첫걸음 자기 결정권의 시작을 연명의료에 대한 것 그리고 유언장 작성에 대한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는데 이 유언장에 대해서도 5가지 결정이라는 유튜브를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강의나 무료 기술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유언이나 죽음이라는 것이 페어웰처럼 법, 그리고 기술, 서비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지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웰다잉 플랫폼으로서 역할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결정을 하고 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알리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공과 민간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활발하게 나아갈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언이라는 것은 결국 상속이라는 것과 맞물려져 있고 특히 상속은 최근에 금융 서비스인 신탁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보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단지 이 비즈니스 로드맵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수요자들 특히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죽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과정에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서포터들이 옆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